안녕.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얘들아. 학교에서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이제 교실에서 마주치면 꽤나 반가웠는데 얼굴을 못 보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좀 추워, 얘들아. 그치? 그래서 다행히 집에서 공부하니까 막 감기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서 손이랑 이런 거 잘 씻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이번 주는 총 복습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지필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4, 5, 6, 7 대단원을 이제 시험 범위인 거고 5, 6 대단원을 이번 주에 한번 좀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해. 그래서 오늘은 하고 내일까지, 아니 다음 시간까지는 5단원을 복습할 거야. 그래서 쌤이 지도서에서 문제를 단원평가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총 16문제를 준비를 해왔고, 오늘 16문제를 하게 되면 100% 1시간이 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복도에서 어떤 친구가 1시간은 절대로 넘지 말아달라며, 선 넘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오늘은 45분 컷으로 한번 수업을 끝내보도록 합시다. 45분이면 적당하지, 얘들아? 안 길지? 문제만 마냥 푸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개념을 복습하고 가는 게 좋잖아. 그래서 쌤이 짜자잔 5번째 대단원이 소단원 내용이 엄청 많더라. 1번부터 7번 소단원까지. 그래서 쭉 쌤이 그냥 진짜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걸로 그냥 딱 적어놓은 것 뿐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 내용부터 한번 보면, 여기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소단원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등변이 뭔지,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 그리고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두 개가 같은 변, 그치? 변의 길이가 두 개가 서로 같은 이러한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그 변의 길이가 같은 어, 변 사이에 있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꼭지각의 대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아예 지정을 해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얘는 이제 밑변이 어디인지 모른다? 얘가 밑변일 수도 있고, 돌리다 보면은 지금은 얘가 밑변 같지, 그치? 근데 또 이제 삼각형을 돌리다 보면 얘가 밑변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꼭지각의 반대편, 이 대변을 무조건 밑변이라고 해. 그래서 만약에 이 이등변 삼각형이 돌아가잖아? 돌아가도 얘가 밑변이야. 뭔 말인지 이해하려나? 어쨌든 정의가 이렇고요, 용어가 이렇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고, 또 중요한 거, 요거 중요하지. 2번 꼭지각에, 요 꼭지각을 이등분시키는 선은 이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과 당연히 만나는데 그 만날 때 수직 이등분으로 만나게 된다. 이 밑변을 동일하게 나누면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게 굉장히 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내용이었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도단원 내용은 진짜 이것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용어랑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성질, 그리고 이제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이건 뭔 말이냐면 이 첫 번째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또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걔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해서 얘 또는 얘는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줘. 알겠지? 그래서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내용 정리는 그냥 후다닥 하고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ABC에서 AD는 여기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림에 표현되어 있고요. 그럼 이 이등분선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요 BD와 CD를 이등분시키고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걸 우린 알고 있지, 얘들아. 그래서 그림엔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좋겠지. 그리고 점 P는 AD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ADB, ADB는 90도. 우리가 방금 이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낸 내용이었지. 그치?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BD랑 CD랑 같다. BD랑 CD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선분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면 당연히 2번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등분 삼각형은 ACP, ACC가 어딨지? 여기 있다. CP 그리고 PCD, PCD가 갑자기 크기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 그리고 점 P는 그냥 단순하게 AD 위에 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상은 그냥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P가 D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A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3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그럼 4번하고 5번이 맞는지만 보면은 3번이 답이라는 걸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겠지. PBD와 PCD, PCD는 가게 크기가 똑같습니다. 맞지? 왜냐면 얘들아 이 AD라는 선은 BC를 수직 이등분 시키는 선이기 때문에 그 AD 위에 있는 점 P를 잡고 이렇게 PBC를 삼각형을 만들면 얘도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고요. 실제로 PC와 PB도 길이가 똑같아. 그게 바로 5번 내용이다 얘들아. PB와 BP와 CP는 길이가 똑같아. PBC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4번과 5번도 맞는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 2번 오른쪽 그림에서 BD, BD, TC, CA가 길이가 다 똑같다 해서 이제 그림에는 다 친절하게 표현되어 있고 ABC, ABC가 40도일 때 AC 이제 여기 이렇게 각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몇 도인지를 한번 구해봐라 이 뜻이네. 그치? 근데 지금 너희들이 그림을 보면 얘들아 각을 여러 개의 선분으로 쪼갰지만 그 쪼개면서 삼각형들이 보여야 되고 그 삼각형들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변 두 개가 이렇게 똑같잖아. 또 AC랑 CD가 이렇게 똑같잖아. 그래서 둘 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쓸 수 있겠다. 맞을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각은 40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여야 되기 때문에 40도랑 40도랑 여기 BDC를 더했을 때는 180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그럼 몇 도여야 돼? 여기 각 BDC와 80도를 더하면 그거는 총 180도여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각 BDC는 100도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00도가 되고 그 다음에 B부터 A까지 연결된 이 선분은 직선이잖아. 직선.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당연히 각도는 평각이겠지. 그래서 180도를 마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나머지 색깔 달리 해볼까? 여기가 바로 80도.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80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DADC 너무 가깝다 그림이. 그지? ADC 얘는 삼각형이므로 나머지 한 변을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돼. 다 더했을 때 180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쓸 거야 얘들아. 그래서 굳이 써주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몇 도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얘들아. 180도이다. 이 개념을 계속 쓰는 거야. 이 개념이 은근히 많이 쓰여. 알겠지? 그러면 160에다가 당연히 20을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나머지 이쪽 각은 20도가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초록색 각은 더했을 때 18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100이면 돼야 안 돼. 100이면 40이랑 20이랑 더해서 180이 아니라 160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120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괜찮을까? 평각이라서 그래 얘들아. 그래서 답은 120도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쌤이 약간 2를 좀 특이하게 써 얘들아. 2를 이렇게 쓰거든. 2 요거 2다 얘들아. 2야. 그리고 3번 다음 중에서 오른쪽 직각
직각삼각형과 합동인 것은 직각삼각형 나온 순간 첫 번째 소단원은 끝났고 첫 번째 소단원이 두 문제로 끝났어 얘들아. 진짜 이 이등변 삼각형은 알고 갈게. 이 정도만 알고 가도 좋을 것 같아 진짜로. 알겠지? 두 번째 소단원 내용도 잠깐 복습을 해야겠지.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야. 직각삼각형 하면 딱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얘들아. 어떻게 생긴 거였어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삼각형이긴 삼각형인데 한 각을 수직으로 갖는. 아이고 쌤이 아직 요 어플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긴 삼각형을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을 좀 더 편하게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에서 무조건 하나를 이미 알고 가잖아. 그치?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다른 삼각형들에 비해서 합동을 좀 더 편하게 알 수 있어.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RHS와 RHA 합동이었지. 여기서 R이 뭐였고 H가 뭐였고 S가 뭐였는지 A가 뭐였는지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외우는데 더 편하겠지. 그래서 쌤이 위에다가 이렇게 짜자잔 하고 미리 준비해 왔는데 맨날 쌤이 사이드나 앵글, 라이트 앵글까지는 맨날 알려줬는데 빗변은 영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맨날 안 알려줬었어. 그치? 근데 실제로 하이포뉴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실제로 미국식 발음 들려주면 Hypotenuse. 이렇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빗변은 H가 그냥 빗변이구나 라고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빗변도 똑같고 빗변의 길이도 똑같고 H 직각이면서 S 사이드 빗변이 아닌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다면 그렇게 세 개가 만족된다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합동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였고 혹은 빗변, 수직, 각 하나 이렇게만 같아도 우리는 그냥 RHA 합동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였었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이 두 가지만 진짜 얘들아 계속 외우면 되는 거였어. 합동 조건에서는 일반적인 삼각형일 경우 그냥 삼각형의 합동 조건 같은 경우에는 SSS, SAS, ASA 이렇게까지 있었다는 거. 이거랑 구별해서 당연히 알아놔야겠지. 그치? 문제로 넘어오면 3번 오른쪽에 있는 것과 합동인 것을 찾으시오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빗변 알려줬고 수직인 거 알려줬어. 그리고 나서 빗변이 아닌 다른 한 변, 즉 어떤 합동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야? R, H, A야 S야? A는 앵글이니까 이거 S, 사이드. RHS 합동 조건을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수직은 다 있고 그치? 그리고 빗변 얘 빗변 없으니까 지워. 얘도 빗변 없으니까 지워. 그리고 빗변은 애들아 그냥 수직의 반대편 대각을 무조건 빗변이라 하는 거였지. 그래서 얘도 지워. 그러면 벌써 3개 지웠으니까 1번 아니면 5번인데 1번은 각을 알려줬네. 그리고 여기는 변을 알려줬고 그 변의 길이가 66으로 똑같네. 그러면 뭐라 하면 되는 거야? 바로 5번이 합동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 RHA나 RHS 합동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봤더니 문제를 읽지도 않았는데 아직 문제를 봤더니 벌써 직각인 삼각형 여기 직각인 삼각형이 보이면서 뭔가 직각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겠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AB와 AC가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오 재밌네. 그리고 ABC의 꼭지점 BC에서 점 A를 지나 L의 내리막을 DE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이제 여기가 수직인데 거기가 이제 10cm와 7cm라고 알려줬는데 DE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DE는 여기 위에 쪽인데 막상 보면 좀 어려워. 그리고 이제 그냥 뭔가 RHA나 RHS 합동 조건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RHS를 쓰고 싶더라도 빗변이 서로 똑같다는 건 파악이 됐고 수직인 것도 파악이 됐지만 A나 혹은 S를 만족하는 게 우리가 확인이 안 돼. 왜냐면 여기가 7cm라면 이제 여기가 이제 7cm여야
그래야 이제 합동입니다라고 해서 이 10cm 이 여기 있는 10cm를 여기 A2에도 가져오면서 뭐 문제를 푼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지. 여기가 7cm라는 게. 그치? 그래서 합동이라는 말을 아직은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굉장히 재밌게도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면 돼. 평각은 90도이다. 아니지. 평각은 180도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내각의 총합은 몇 도? 똑같이 180도이다. 총 180도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쓸게 얘들아. 내각의 합이 총 180도이다. 이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면 얘들아 그 중에서 직각삼각형인 경우 하나가 이미 90도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은 뭐라고 말해도 되냐면 여기 두 내각의 합이 몇 도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90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재밌게도 뭘 말할 수 있냐면 임의로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해봐. 그러면 이 반대편 이 EAC 각 EAC는 몇 도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90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90도 빼기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괜찮을까? 그래야지만 얘랑 더했을 때 90이 되잖아. 그치? 맞아? 근데 또 재밌는 게 바로 여기가 얘들아 평각이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 수직인 부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을 해서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평각이 되면서 180도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아? 잘 봐. 근데 얘들아 여기 90도지. 그리고 얘가 지금 90도 마이너스 A야. 그래서 실제로 이 90도랑 얘만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만 더했을 때는 180도 마이너스 A가 돼. 그러면 당연히 이 마지막 한 부분을 더했을 때 몇이 돼야지만 세 개가 다 더했을 때 180이 될까? 얘가 몇이어야겠어? 지금 180에서 A만큼 모자르니까 얘가 그냥 A만 채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합동 조건을 쓸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합동 조건 쓰기 전에 실제로 여기도 그냥 바로 90도 마이너스 A라고도 마찬가지로 찾아낼 수가 있어. 여기가 우리가 A라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에서는 다른 한 변이 90도 마이너스 A가 된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평각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를 A라고 찾아냈고 마찬가지 내용에 따라서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A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수직이고 빗변의 길이 똑같고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RHA 합동 조건에 의하여 우리는 AEC와 BDA가 합동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는 7cm 여기는 10cm 그래서 최종 DE는 17cm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 4번 이렇게 괜찮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각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P변 중점 D AB8 이거 얘들아 직각삼각형이라고 주어져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문제인가 싶은데 이거 외심 문제네 얘들아. 혹시 쌤이 말해주기 전에 이거 외심 문제다 라고 파악한 친구 있다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실제로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았어? 수행평가 열심히 본 친구들은 이거 익숙했을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 하면서 이거 외심의 위치였는데 막 이렇게 떠올린 친구가 있었다면 정말로 훌륭했을 것 같아. 정말로 훌륭한 거야. 알겠지? 이거 외심 문제인데 외심도 잠깐만 보고 가면 쌤이 직접 이렇게 열심히 그려놨지. 짜잔. 외심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삼각형이 주어지면 얘들아 이 삼각형에 접하는 원을 무조건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어. 바깥에서 접하는 거 원 하나,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는 거 원 하나. 그래서 바깥에서 접하는 원은 외접원, 안쪽에서 접하는 원은 내접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한 원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외접원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지칭을 해줄 거야. 근데 원이잖아. 외접원도 내접원도 결국엔 원이라서 원의 정의에 의하여, 이거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어 쌤이. 지금 원의 정의,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까지 떨어진 거리가 다 일정하지, 그치? 그래서 OA, OB, OC는 무조건 길이가 반지름으로서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치? 그러고 나면 뭐가 보여?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여 얘들아? 지금 이렇게 쌤이 형광펜으로 다 색칠도 해놨는데 파란색도 초록색도 빨간색도 다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하여, 와, 첫 번째, 여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헛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직각삼각형일 때도 공부하기 어려울 테고 삼각형의 외심에서도 공부하기가 좀 어렵겠지, 그치?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계속 나오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기초가 중요해.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뒤에 있는 거를 배우는데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어렵거나 헷갈리는 친구 있으면 다시 앞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거 다 알아두면, 이 정도만 외심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내심은 이왕 나온 김에 같이 할까? 그래, 같이 하자. 그래서 내심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으로서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똑같아. 쌤이 안 써놨네. 여기는 뭐, 여기는 D, E, F 이렇게 하면 뭐 OD, OE, OF 3번 OD, OE, OF는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똑같고 접한다라는 표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짜잔 위에도 다 써놨지. 원이 어떤 직선과 접한다라는 개념은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우리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근데 이게 한 점에서 만나면 반지름하고 이 직선하고 무조건 수직이 돼 여기가. 그리고 우리는 그 접하는 선은 접선, 그리고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알겠지? 요거 얘들아 수직 기호인 거 알지? 이거 수직 기호다. 그리고 내심 어디까지 말했더라? 그래서 별거 없어 얘들아. 접하는 거니까 여기 수직인 거 쌤이 다 표현해놨지, 수직인 거. 그리고 반지름으로서 여기 길이 똑같지. 그리고 이 사각형을 만약에 이렇게 꼭지점을, 내심과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가상선, 보조선을 그려주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차지하면서 이 빗변이 공유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삼각형이 서로 RHS로서 합동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 괜찮을까? 이 초록 색깔도 마찬가지로 얘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합동, 빨간색에서도 위에와 아래는 서로 합동이야. 괜찮을까? 그렇게 우리는 내심과 외심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쭉 풀어봅시다. 오늘은 내심 외심까지만 문제 풀고 뒤에 있는 평행사변형부터 여러가지 사각형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자. 알겠지? 그래서 일단 내심 외심 문제를 빨리 풀어봅시다. 5번 얘가,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지금 이제 외심이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외심이지 얘들아, D가. 그치? 그래서 여기가 4cm니까 DCD도 4cm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어. 답 3번이야. 근데 만약에 D가 외심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워볼게. 외심인 걸 모른다면 못 풀 것 같아 얘들아. 쌤이 생각해봤는데 못 풀 것 같고, 수행평가 때 했던 것처럼 예각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이 있고 둔각삼각형이 있을 때 각각의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예각은 삼각형의 내부, 그리고 직각인 경우는 빗변의 중심, 그리고 둔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삼각형의 외부쯤에 외심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그래야지만
외접원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겠어 얘들아? 그치?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D가 외심이고 외심이니까 각각의 꼭지점까지는 다 반지름의 길이로서 똑같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서 5번은 그냥 4cm입니다. 3번입니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6번 이거 삼각형의 외부에 있고 당연히 여기가 뭐로 보여? 둔각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둔각 삼각형이야. 알겠지? 우리는 지금 이제 O가 외심이기 때문에 뭘 말할 수 있냐면 OA, OB, OC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잠깐만 지우자. 파란색 부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파란색 각의 크기는 당연히 반대편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서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x 더하기 25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괜찮을까?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찾아내서 x 플러스 25라고 이렇게 찾아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더 있어. 얘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이 OAB, OBC 말고 하나 더. 뭐 있을까? 바로 OAC.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얘들아. 그치? OA, OC가 길이 똑같잖아. 그래서 어디가 우리는 각을 찾아낼 수 있냐면 여기를 25도라고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찾았으니까 빨간색을 드디어 찾을 수가 있겠다. 그치?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빨간색 각은 55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 수 있겠다. 삼각형 ABC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세 각을 다 더해주면 각 B는 55 더하기 X 더하기 25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리고 각 C는 각 C 부분은 X만 더해야 된다. 삼각형 ABC에서니까 얘가 다 더했을 때 180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우리는 X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X는 X끼리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좌변을 정리해주면 2X 또 숫자는 숫자끼리 더해주면 이거 먼저 더해봐. 그러면 80이 되지. 80에다 30 더하니까 110이 되고 그게 180이 된 거니까 우리는 식만 정리해주면 2x는 70, x는 35입니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답이네 이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우리는 답으로 35도입니다 라고 문제 풀면 되고, 외심인 거 치고 외심 문제인 거 치고는 그냥 계속 이등변 삼각형 오히려 문제였던 것 같아 얘들아. 하긴 근데 외심인 걸 알아야, 외심의 성질을 알아야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을 했겠구나. 그치? 외심 문제 이렇게 풀면 되고요. 좀만 더 힘내서 내심까지만 해보도록 하자. 우리 30분밖에 안 됐잖아 우리. 그치? 자, 그 다음에 아이가 내심이래. 내심 아이가 있으면 내저번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내저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로 쌤 원 못 그리는 거 알지? 으악, 얘는 좀 너무했다. 최대한 집중해서 그린 거야. 최대치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내저번이 존재할 때고,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여기 수직. 내저번을 원을 그려주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수직인 거를 그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 합동인 부분이 이제서야 보이지 얘들아. 맞아? 어디랑 어디랑 합동이라 했어? 이 36도는 어디랑 또 똑같이 36도라 해도 되는 거야? 바로 반대편 여기도 36도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x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x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신기하게도 36도랑 x랑 한 번씩 쓰고 또 알고 있는 이 118도를 봤더니 이렇게 삼각형 얘 이용하면 그냥 바로 x 나오겠는데 얘들아? 괜찮아? 합동인 거 이거 아까 쌤 말했어. R 라이트 앵글, R 여기 수직 H 하이포뉴스였지. 하이포뉴스 여기 H 빗변, 그리고 RH S 사이드 변 하나,
변이 반지름으로서 길이 똑같다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합동입니다 라고 해서 36 x 이렇게 쓰니까 우리는 118 더하기 36 더하기 x가 18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더해주면 104 54 더하기 x가 180. 그러면 x는 최종적으로 26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지. 2번. 괜찮지? 할만하지? 합동인 거 잘 찾아야 돼. 근데 만약에 원을 안 그렸다. 그러면 쌤도 뭔가 좀 헷갈렸을 것 같아. 문제 풀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 합동이 안 보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원을 그려놔. 외심도 그려보고 내심도 내저번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문제 푸는데 더 좋을 거야. 8번까지만 하자. 여기 마지막 문제다. 금방 끝날 것 같아. 오른쪽 그림에서 원 i는 내저번이고, 그치? 안에 접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내저번이니까 여기 수직이고 반지름의 길이 다 똑같다. 수직인 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좋다 했어. DEF는 접점이다. 그치? 접점인 거 다 표현했고, AB가 8, 5, 7일 때 X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들아, 파란색으로 내심 i로부터 A, B, C를 다 각각 연결만 해줘봐. 이렇게. 그러면 쌤이 어디가 바로 합동이라 했었냐면 얘네끼리 합동이라 했고, 또 얘네끼리 합동이라 했고, 또 얘네끼리 합동이라 했었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냐면, 지금 초록색 부분 여기가 지금 x니까 어디가 또 x가 되냐면 합동이기 때문에 FC도 x야. 맞지? 그치? 그리고 또 전체가 7cm인데 일부분이 x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7 빼기 x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합동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7 빼기 x야. 괜찮아 이렇게? 그럼 문제 끝났어 얘들아. DB가 5cm인데 전체는 8cm잖아. 즉 5cm랑 나머지 7-x랑 더해주면 전체 값인 8cm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12에서 몇을 빼야 8이 나오겠어? x는 4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을까? 생각보다 허망하게 풀었지. 내심이라서 이거 합동인 거를 이용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내심 같은 경우에는 합동, 그리고 외심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주로 써서 문제를 풀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x는 4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평행사변형부터 나가도록 합시다.